안녕하세요. 오늘 장영희 한문 3월 개강입니다. 1, 2월 달에 우리가 8주를 원래는 복습 테스트가 매주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한 거를 전부 문제로 만들어서 단어 암기하고 그다음에 문장 번역하는 거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론은 이론대로 갈로 넣기 해가지고 했는데 복습 테스트 그거를 복습을 하고 복습 때 열심히 하면은 그게 또 계속 나중에 어느 순간에 또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실력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복습을 안 해버리면은 제가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스타디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타디를 3월 달부터 원래는 2주에 한 번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왕 할 거 그냥 한 주에 한 번 하자. 그래서 첫 스타디를 내일 저녁에 7시에서 8시 20분. 그러니까 그 시간대 주면은 아무 일을 방해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7시에서 8시 20분. 그래서 오늘 아마 문자를 좀 더 넣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수업 듣는 사람들, 올 수 있는 사람들 해서, 스타디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것 중에 특정 부분을 수업 시간에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범위 다 해서 스타디 한다 그러면은 엄청 부담일 건데, 그거를 이제 어쨌거나 수업 시간에 한 거 중에서 일부분을 고기해서 그 자리에서도 한 10분 테스트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뭐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하나 정하고 또 무슨 또 단어 어디부터 무슨 작품 단어 정하고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전체 어쨌든 수업에 있는 내용들을 한문은 독해가 관건이고 이번에도 교육과정이 또 굉장히 상당 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독해와 교육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독해가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독해는 단어와 구문을 훤하게 하지 않으면 독해력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대충 해버리면은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거라도 최대한들 훤하게. 수업 시간에 제가 기출을 많이 해요. 기출을 만약에 내가 하나도 안 봤다 그러면 기출 다 어려워요. 예.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그럼 그거를 시험에 그대로 나와도 못 푸는 거야. 안 풀어본 사람은. 그래서 기출을 많이 하는데 그 기출을 영역이 아주 다양해요. 그러면은 그 기출을 가지고 내가 외워야 되는 거야. 외우고, 그 다음에 구문도 반복해서 보고, 결국은 한문 독해력이 오른 데는 구문을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단어 외우고. 그러면 올라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내가 30작품을 봐도 내가 3번 이상, 5번 이상 안 보면 내게 아니야. 그런데 20작품을 봐도 내가 10번 이상, 20 이상 하면 훨씬 독해 잘해.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보고 얄팍하게 보면 내게 없어. 그럼 결국은 못해. 예. 많이 보고 아주 깊이하게 하면 너무 좋지. 그러면은. 근데 이게 시간상 그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특히. 일단은 2달을 하든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내가 독해력이 좀 올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많이만 봐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게 바로 복습하고 반복해서 복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복습하고 반복하는 걸 엄청 중요시해요. 그리고 수업에서도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테스트를 반복시켜버려요. 1, 2월 달에 한 범위를 3, 4월 달에 또 복습 테스트 또 포함시켜버려요. 그리고 1, 2, 3, 4, 5, 6 한 거 7, 8월 때 또 복습 테스트 또 포함시켜요. 모의고사 그거 또 나온다 또 포함시키고 스타디에서 또 그걸 외우라 또 포함시켜버려요. 예, 그러니까, 안 외우면은, 그죠? 그래서 우선 강의 계획서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 강의는 주로 이제 3가지 유형을 해요. 강의 안에서. 이게, 오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장애인 강의 특징이 단어집 받았죠. 그죠? 예, 단어는 기출 단어를 2019부터 2016까지 거기 정리가 돼 있고, 논어맹자 사실 이제 이 기출된 작품을 조금 보고 확대해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본 논맹, 그거를, 예,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정의됐는데 단어가 하다 보면은 조금 오류도 있다. 그것만 감안해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단어가 그렇게 정리돼서 단어 외우고 하는 데는 뭐 그렇게 하면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해요. 작년에도 자세하게 했고. 근데 이렇게 작년에는 이제 8월 달에 특강을 하고 특강 자료를 다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 한 번 만들어주고 자기가 한 번 보면 소용이 없어요. 이것도 몇 번 봐야 돼요, 몇 번. 근데 똑같은 갈로만 보면 되냐? 안 돼요. 갈로 뚫기 계속 새로 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야. 작년 특강 때는 갈로 뚫기 그거 한글 파일도 줬어요, 특강 온 사람들은. 응.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유용하게 활용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한두 번 본 사람도 별로 못해요. 그래서 그거 들었던 사람 중에서 너무 자료가 좋았다. 이번에 합격을 했더라고. 예. 요것도 활용하고, 요거 작년에 특강 때 요 단어를 나눠줬어요. 네. 예. 요거는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수업도 듣고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는 그 주 배운 거 단어하고 문장 해석하기 번역이 위주지만 3월 달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도 조금 나가요. 그럼 이제 기출 동영 모의고사로, 그래서 복습 문제하고 기출 동영 모의고사하고 같이 나가는데, 기출 동영 모의고사는 걷어서 내가 채점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A형, B형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로 이렇게 나가면은 그만 따로 해가지고 걷어서 이렇게 네, 꾸준히 보고를 그럴 거니까 그것도 훈련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는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점점 새로운 게 들어가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1, 2월부터 3, 4, 5를 계속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있지만 그게 갈로가 다르게 나가서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스타디에서도 그거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다들 스타디에서 활용한다고, 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간, 3월 달부터 계속 기출 동영 문제가 계속 나가요. 그래서 작년에, 박계관 선생님도 기출 동영 문제를 해주는 게 되게 좋았다. 예, 기출 유형의 문제로 계속 나가니까. 그 다음에 단어, 작년에는 근데 복습 테스트를 없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매주 복습 테스트가 나가고, 반복 점심식이라는 거는, 테스트 범위에, 예를 들어서 2026 기출하고 2025 기출 1월 달에 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음 주부터, 복습 테스트 범위에 포함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3주로 나눴는데, 그것도 이제 3주로 나눠가지고, 포함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래서 그렇게 포함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1, 2월 달에 복습했죠? 3, 4, 5월 달에 또 보는 사람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7, 8월 때 복습에 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 점진. 그러면서 새로운 거 계속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출이 많기 때문에 기출을 우리가 1, 2월부터 7, 8월까지 해도 15개 기출 못해요. 못해. 절대로 못해요. 한 달에 그거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출을 한 7, 8개 하고, 논명은 따로 이제 논명만 기출을 2011부터 계속 이제 추가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자료도 2026하고 2025는 1월 달에 했고, 오늘은 2024 기출이 A형 1번에서 6번까지 나가고, 논명 기출이 나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줌 스타디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합격, 선생님이 쓴 거 한번 볼까요? 네, 작년에 보세요. 첨삭을 제가 꼼꼼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꼼꼼하게 해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장은 원래는 이게 책으로 제가 묶었는데 작년에 자료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서 어휘 정리에 좋았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수강생 하나하나 빈칸을 뚫어가면서 공부하기 힘든 중요한 핵심 단어 위주로 빈칸 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과정 할 때 정말 유용한 자료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초수생이나 답안 줘서 모르는 분이나 기출 위주로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인데 기출 분석은 수험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는 그저 사무만 맹목적으로 많이 읽는 것은 득이 되는 공부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거의 전공 공부 60%를 기출 분석에 쏟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차인데 진짜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착 기도해서 고득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거의 96점 정도를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단순히 수업을 봐주시는 것을 넘어 개별적인 피드백을 2차 왔는데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업 외에 보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업의 군더들을 깎아내고 학생들과 따뜻한 상호작용을 하는 교사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OT 때 제출한 교직관을 바탕으로 저만의 교육 철학이 답변에 녹아들게 해주는 2차는 딱 보면은 이렇게 시간만 근데 너무 촉박해서 와버리면은 할 게 많은데 올라갈 게 많은데 못하는데 적당한 시간만 있으면 90점에서 다 만들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게 2차는 실제로 현장에 투입해서 정말 그 현장에 있는 교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올바른 교직관을 가고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느냐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교사로 선생님이 됐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나는 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해서 현장에 가서 문제 없이 문제를 최소화해서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서히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이거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수업할 내용은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조금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독해하고 이론하고 교육과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가요. 그래서 강독은 기출이 항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하고 논맹이 있는데, 그냥 논맹 작품을 할까 그러다가, 논맹 기출도 우리가 다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기출을 통해서 그거를 좀 자세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반 기출하고 논맹 기출은 2011부터 거의 한 17년간을 그냥 다 본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작품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론을 해야 돼요. 우리가 1, 2월 달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한문 강독 기본 강독법. 예를 들면은 문장 어순이라든가 문장 유형이라든가 단어 짜임이라든가 문장, 그런 거 했는데 3, 4월 달에는 그러니까 문예사, 한시사, 그 다음에 또 한문학사가 또 중국 문예사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냥 교과서를 3월 달부터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교과서를 볼 텐데 교과서는 이게 교과서 지도서는 엄청 비싸요. 6, 7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PDF 파일이 있는 게 우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고 제가 인강드는 선생님들한테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다락원 일과에서 육과 본다고 뭔가 올렸어요. 그래서 현강드는 선생님은 내가 이따 카톡을 보내줄 테니까 열어서 봐요. 그거를 출력하기가 너무 양이 많고 또 컬러도 없어져 버리고 해서 그냥 그거는 그냥 개인인 때 그렇게 해서 그냥 수업 때 같이 보는 걸로.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8회까지 교과서가 다락원, 천재, 이상 이렇게 세 종류 다 못 보는데 이게 교과서도 한 주에 반을 이렇게 훑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두 종류 반씩 해서 3, 4, 5, 6, 7 그래도 많이 못 보는데 어쨌거나 8회까지 해서 9종류 이게 대체적으로 자 이제 훑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이 1, 2월 달에 이렇게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 한 번 갖고 절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가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나가면은 문제가 나갈 거예요. 여기서 갈로들기 1, 2월 달 다르게. 근데 1, 2월도 안 하고 3, 4월도 안 해버리면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과정 설명이 1, 2월 달 자세히 됐는데 이거 하면서 또 교육과정 설명을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배운 거 다 다음 주 범위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요거까지 해서. 그렇게. 그럼 이거 1, 2월 달에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다시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1, 2월 달에 수업 때도 하고 복습 테스트 다 나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한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8주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간 계획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7, 8월 때는 문제풀이 반, 그 다음에 9, 10월 때는 모의고사 반, 마지막 10월 달에 파이널 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설 스타디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들어갈게요. 내일 이설 스타디. 스타디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일단 실력을 올려야 돼요. 그죠? 실력 올리는 게 주 목적이고, 그리고 이게 여기 인강드는 선생님들 중에는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이 소도시나 아니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온라인상에도 모여서 이렇게 조금 꾸준히 주고받으면서 연결해 나가면은 요게 조금 되게 쉽잖아요. 그죠? 1년, 이게 장기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이어가기 쉬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는 정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수업 듣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고, 이제 전주 테스트, 단어 테스트, 구문 해석, 그 다음 항시 지정, 이런 거는 항시 지정할 수 있고, 특정 영역은 이제 그때그때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일단은 2회, 3회. 1회 자료는 원래 다 지난주에 한 내용인데, 1회는 제가 지난주에 내용을 조금 줄였어요. 다 하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저기 많이 유명한 내용인데, 이 정도 이거 못 봤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문 공부하는데 뭐예요? 간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중 다시 한번 보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어하고 문장 해석하고 이렇게 내일은 그렇게 낼 거고 적석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2022 교육과정 중에 한문만 좀 보고 오라는 거죠. 오늘 한문 자료가 나갔어요. 2022 교육과정 한문. 오늘 안 나갔나? 오늘 나갔죠, 그죠? 2022 교육과정 한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세히 보고 갈로 뚫기로 또 다음 주에 이건 스타트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해오라는 거지. 그 다음에 3회 때는 이제 전 회차 수업 내용에 대해서 특정 분을 지정할지 아니면 전체를 할지, 요거는 이제 좀 생각해서 그때, 예, 스타디 때 다시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회 내일 스타디는 요거예요. 요거. 내일 스타디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스타디 때 그 다음 주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인강된 선생님들도 내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거는,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을 보면은, 기출에 혼해야 돼요. 기출을 보면은, 어떻게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나온 문장이나 작품을 다 알아야 돼요, 또. 알면서 그것도 독해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024년인데,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그때는 2025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만약에 합격한다.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2022 교과서를 써요. 지금 원래는 요 1학년, 2학년만 써요. 그러니까 이번에 7문제가 교육과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문제만 2015가 언급됐어요. 6문제가 2022니까 이제는 2022 위주로 해도 돼요. 자, 그런데 2022와 2015의 차이점 중에서 2015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수법. 자, 교수법은 2022는 교수법 명칭만 나열이 됐어요. 근데 2015는 각각 교수법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 대한 교수법이 뭐냐라고 할 때는 2015가 훨씬 공부하기 좋아요. 그래서 교수법 설명은 2015를 그래도 봐야 된다.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2022는 여기다 설명이 교수법 명칭만 나열 쭉 됐어요. 뭐 할 때 뭐다, 뭐 할 때 뭐다. 예. 그래서 이걸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1 교육과정에 따른 한자 어휘와, 그러니까 2015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영역가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인데 2022에서는 이게 따로 하나의 교과서로 나왔어요. 예. 한자 어휘 언어생활이라고 융합 선택으로. 그죠? 근데 여기는 2015에서는 그거를 영역으로 5개 나눠놨어요. 그것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그죠? 영역 중에 4가지 중에 1가지 설화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물에 대한 교사의 학생과 대화이다. 갈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한자로 써라. 뭐 이렇게 2점짜리 나오는 건 사실은 거의 다 맞춰야 되는데, 한문과 선생님들은 보니까 교육과정을 되게 소리하고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뭐 그냥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왕창 그거를 이제 거기다 걸렸지. 7문제나 나오고 되게 세밀하게 나와버렸으니까. 예.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한자로 쓰고 활동 결과물을 참고하여서 얘는 해당 교수 방법을 쓰시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럼 학생 1, 학생 2가 학생 2 수학. 예, 예각, 예리한 각이란 뜻으로 즉각, 이거는 이제 이런 유형은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다 있어요. 이렇게 중까지. 상중하에서 난이도가 어려운 문장은 아니더라도 상중 문장까지 하고,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육서에 대한 그 상형자, 지사자 그림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교과서 거를 그래도 많이 힌트로, 예, 해야 돼요. 예. 예리한 직각보다 작은 걸 뜻함. 이 학생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어휘를 정리를 했죠. 그죠? 알려지지 않는 수란다. 방정식을 구하려는 수란. 이거는 이제 미지수인데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교과서의 용어가 어휘 설명이 많이 돼 있어요. 일단 교과서를 한번 쭉 훑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얘는 타자. 예, 치는 사람, 야구에서 배트를 타석에서 공을 치는, 공격하는 표. 파동, 물리, 물결의 움직임, 공간의 한 점에 생긴 물리적인 상태가 차츰 둘레에 퍼지는 현상.
자, 이렇게 단어를 정리하고 활동을 마쳤으면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설명과 활동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한 명이 저는 교과별로 나누어 그중에서 수학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소 수학을 공부할 때 용어가 어려웠는데 한자로 풀어서 공부하니 용어의 뜻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이 기출 풀어봤어요? 네. 특히 학습 용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학 교과에서 학습 용어로 쓰이면서 일상 용어로도 쓰이는 단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공부할 때 기억나지 않은 용어를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 가나다선을 정리해서 사전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교수법이죠, 그죠? 네. 교수법. 그러면 이 교수법을 여러 번 봐서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죠? 나만의 학습 노트만, 내 마음대로, 노트에 적어서 각자가 정리를 해봤다. 이렇게 쓰면 그거는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있는 그 용어를, 교육과정을 받나 안 받느냐,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대로 쓰는 게 모범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지수고,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그래서 2015에 보면은, 한자 어휘와 언어 생활,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교사학습 방법에 있고, 이렇게 2022는 이렇게 이름만 명칭 해놨는데, 2015에서는 유의사항에, 여기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이렇게 설명. 그 다음 의미명 만들기, 다 나왔던 거죠, 그죠? 이것도 이렇게 설명. 그 다음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복습 테스트와 모의고사가 나가는데, 모의고사는 이제 5문제에서 10문제가 나간다 그랬죠, 그죠? 복습 테스트 나갈 때 이렇게 갈로치기 하고 다 문제가 나가요. 그거를 답을 달아보라는 거지. 1, 2월 달에 그렇게 다 문제가 다 나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성고사별 유래 속뜻 등을 조사하여 그림, 스토리텔링, 역할놀이, 영상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표하게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성어의 유래와 속뜻을 분명하게 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유의사항. 이것도 한 번씩은 나왔죠, 그죠? 여기서. 암기보다는 그 지시적, 문맥적, 비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단순한 암기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뜻뿐만 아니라 속뜻도 하고 일상에서 바르게 활용하는지 중심입니다. 그럼 이제 답니다. 이 안에 임의적으로 가로를 막 쳐요. 그러면 요거를 좀 읽어보라는 거지. 읽어보고 싶도록. 그 다음 한자의 짜임은 이거는 이제, 꾸준히 한 번씩 나오다가,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한자 짜임, 이건 이제, 서체죠, 그죠? 이게. 한자 짜임은, 한자 짜임이 아니네, 이거는. 한자 짜임이 아니고, 한자 구성 원리. 글자 구성 원리. 이거 잘못 썼네. 한자 짜임이 아니고. 자, 이거는, 1, 2월 달에도 기본적인 상형자가 자료가 갔어요. 자료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또 3, 4, 5월도 자료가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이런 건 소전이에요, 소전. 소전체. 그죠? 소전체는 진시황 때 처음으로 통일서체.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나라 때 예서로 가고, 예서가 이제 지금의 번자체 모양. 그 다음에 해서, 그 다음에 초서, 행서. 이렇게 있죠, 그죠? 행서는 가장 반듯한 글자를 행서라 그러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각골문까지 막 그림이 나왔어요. 각골문에서. 그 다음에 또 건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전.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각골문, 건문. 이건 청동기에 새겨진 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게 소전이에요, 전부. 그 다음에 이제 해서는. 근데 이제 요거는 나올 때마다 외워야 돼요. 1월 달에 자료도 나갔어요. 교과서에도 또 나와요. 나올 때마다. 그러면은, 이거 다루라는 거 알면은,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꾸 자꾸 그리다 보면은, 이게 보면은 알아요. 그렇게 해서 나올 때마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요거를 보면은 딱 글자가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렇게 설명한 거는 형성자를 설명하는 거죠. 알죠, 이거? 네. 그죠? 두텁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종이 있죠, 그죠? 종하고, 그 다음에 소리성자.
종하고 소리 성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음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요거 뜻을 따르고 요거 소리를 따랐다 뜻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한자 구성 원리 중에서 형성법에 속하는 거예요. 형성법. 예, 상형, 지사, 회의, 형성.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있어요. 상형, 그 다음에 지사, 그 다음에 회의. 예, 회의.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요게 한자의 구성, 글자를 만드는 법칙 4가지예요. 그 다음에 가차와 전주는 활용의 법칙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림. 예, 예를 들어 나무의 그림. 이렇게 나무를 그렸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의 그림. 그 다음에 입의 그림.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 이런 것도 나올 때마다 그냥 자꾸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지사는 이렇게 가리키고 위냐, 아래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겨드랑이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말하다. 이런 거. 뭐 이런 건 다 지사예요. 이렇게. 이런 건 지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회의는 의미와 의미를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의미 합쳐진 거. 형성은, 예, 뜻과 발음을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뜻이에요. 뜻. 예, 뜻은 무의 뜻을 따르다라고 설문에서 설명이 됐고, 이 소리는 이런 소리를 내라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 2개 보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6달러리 왼쪽에 올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쉬워요. 그들 합치면 되니까. 왜냐면 이게 구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설문의자에서. 예. 고기의 뜻을 따르고 소리는 복의 소리를 낸다. 그죠? 이거 몰라도 이거 보면 그대로 합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호도 나올 때마다 조금씩 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서로 등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등지고, 한 명 이렇게 있고, 한 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지고 있는 거예요, 북자에게. 그리고 위에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럼 이것도 그래요. 요거와 요건데, 이게 왼쪽에 올 때는 이거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따르리. 예, 등뼈. 그리고 육을 따르고 성의 소리다. 그죠? 예, 이렇게. 이거 몰라도 되죠, 그죠? 이거 보면 벌써 답이 다 나오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예, 배를 나타낸 글자인데, 육의 의미를 요소를 하고, 음을, 예, 낳는다라는 거하고, 임금님이 신하를 수족으로 본다. 우리가 이제 수족으로 삼는데, 이 수족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좋은 뜻일 때 있고, 안 좋은 뜻일 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뜻이에요. 내 몸과 같이 가까이 있는 그런 것처럼 신하를 손발처럼 여기면은, 즉 신하는 임금님을 예, 복과 심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배와 심장으로 여긴다. 예, 이게 맹자에 나오는 이고, 우리가 관련해서 이렇게 또 맹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맹자 1화 편에 보면은 임금이 신하를 수족으로 여기면은 신하는 임금을 복과 심으로 여기고, 임금 신하를 견마로 보면은 신하는 임금을 예, 뭐로 본다? 예, 국인으로 본다. 보통 사람처럼 본다. 임금이 신하를 예, 토개로 보면은 흙이나 풀겠자, 초개할 때 그죠, 그죠? 신하는 임금을 예, 원수처럼 여긴다. 군주와 신하가 일방적인 형식이 아니라 상호적인 도덕 관계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요거와 요걸 합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 예, 손가락을 기르려고 그 등과 어깨를 잃어버리는 것도 모른다. 알지 못하면, 예, 낭질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낭질에 걸린 사람이다. 예, 손가락 하나만 기르려고 하다가 어깨 등을 뭐 작은 거 하나 하려고 그러다 큰 거 놓친다라는 거죠. 그죠? 예, 낭질 사람이다. 낭질 사람이다. 예. 낭질에 걸린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 이게 이제 고자에 나오는 건데 고자하고 맹자하고 성선에 대해서 토론한 거 알죠, 그죠? 이거 예,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복습하고 맹자는 인의 예지를 사단, 예, 사단을 발표한 거 알죠, 그죠? 사단, 예, 요거를 사단지설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척언지심, 수어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그런 걸 갖고 태어나서 맹자는 성선설을 그런데 고자는 특별한 자정이 없다,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호천적 학습의 결과다 이렇게 하고 인간의 본성에 선악의 구분이 없다, 예,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고자는 자연적인 욕구고 후천적 환경, 교육, 사회, 교회에 만들어진다. 본성 자체는 도덕적 차별이 없다. 예.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은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흐른다. 물은 인간의 본성도 선으로도 갈 수 있고 악으로 갈 수 있다. 본성 자체는 도덕성의 성향이 없다. 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맹자는 싹이 있다 그랬죠, 그죠? 선한 싹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렇게 고자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 다음에 도덕이 아닌 사회와 교육인데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을 한자로 써라. 기억에 들어갈 것을 한자로 써라. 밑줄치 니언을 번역하시오. 예. 니언을 부정은 긍정이죠. 그죠? 네. 부정. 예. 아름다움이 있지 않음이 없다. 그죠? 예. 원적으로. 예. 아름다움이 있지 않음이 없다.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악이 있지 않음이 없다. 악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유협의 문심조롱은, 예, 예, 이게 이제, 문심조롱은 문학 비평서인데, 여기서, 문학의 장르도 나눴고, 그 장르에 대한 설명, 33종류인가? 33종류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문학의 비평론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방대한 문학 비평서. 가장 체계가 가장 방대하다. 예, 문학 비평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심조롱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문심조롱에서 뭐라고 문학의 장르에서 이야기했다가 시험에 문제에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예, 문심조롱. 예, 이게 성탕이라 그랬죠, 그죠? 성탕. 예, 이게 탕이 누군지, 탕이 누구예요? 탕이 누구야? 예? 이게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 예, 중국에 이제 우리가 문장을 보다 보면은 그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요임금 있죠? 그죠? 요임금. 그 다음에 순임금, 요순.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오임금. 그 다음 뭐예요? 탕임금. 그 다음에 문왕, 무왕, 누구예요? 주공. 그 다음에 성왕을 공자가 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탕은, 이게 다, 이 성왕들이죠. 그죠? 성왕들이 계보예요. 그럼 탕은 어느 나라를 세웠어요? 은나라. 은나라를 나중에 상나라라고도 하죠. 그죠? 예, 상나라.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라, 하. 그 다음에, 예, 요거는 당이고, 이때도 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는 뭐예요? 예? 수는 뭐예요? 수는 이렇게 있어. 여기는. 예.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예, 오임금, 탕임금,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공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공자는 나는 이런 왕들의 전장 제도를 후세에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공자는 절대로 자기가 뭘 만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자가 뭐를 주장했냐면은 수리부작을 주장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수리부작. 나는 이거를, 여기서 술은 뭐냐면은 전한다는 거예요. 네. 예, 전술이에요, 전술.
이거는 창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런 거를 전하는 게 의무지, 나는 이걸 새로 뭔가를 제대로 만들어서 넘기지 않는다. 수리부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공자가 이런 관점은, 공자 이런 관점 후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을 그냥, 자, 예, 성왕으로 꼽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럼 여기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성탕의 반은 쟁반이고, 우는, 예, 대야. 예. 성탕의 그릇에는 날마다 기록한다. 날마다 새롭게 한다라는 규칙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무왕의 호석에는, 호석은 뭐, 이거 그대로 호석해도 되겠죠, 그죠? 예, 문과, 그 다음에 자리에는 이 제자가 동사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죠? 예. 반드시 경계한다라는 훈계를 거기다 써놓는다. 그러면 날마다 새롭게 한다. 이렇게 뭔가를 교훈이나 격언이나 이렇게 써서 자기가 매일 그거를 경계 삼아서 할 때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명이라 그래요, 명. 예. 그리고 반드시 그 경계하는 교훈을 거기서 줬다. 예. 이 명은 자기가 그 뭔가를 훈계하고 자기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글을 써놓고 글을 하는 걸 명이라 그래요. 예. 그다음에 성은 예, 경계로 복이 삼아서 한 지가 오래되었다. 내가 그래서 뭐는 바로 이름이다. 이름이다. 예, 이름은 뭐예요? 이게 이름은 예, 이름은 반드시 해야 될 거, 거기에 걸맞게 반드시 해야 될 거. 예. 명분. 명분은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명분,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이런 거죠, 그죠? 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래서 명이라는 거는 이름이다. 그릇을 보고 반드시 그 이름을 바르게 한다. 그릇을 살펴볼 때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되고, 이름을 바르게 한다라는 거는 그 이름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한다. 그래서, 심히, 예, 살펴서 그 다음에 성덕을, 훌륭한 덕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 그릇을 볼 때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걸 정명사상이라고도 한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많이 읽어봐야 이제 이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심조롱은 이게 전부 50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게 유명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문체를 30몇 종류로 나눴어요. 문체를 나누고 그 문체에 대한 설명과 작품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비평을 했어요. 비평관을.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옛것을 뭐 귀중하게 여기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든가 음악에 대해서 어떻고 어휘에 대해서는 어떻고 그런 걸 썼어요. 근데 이제 사륙별려체에 글을 써졌다. 이게 중국에서 위진남북조 때 만들어진 책이거든. 예. 중국의 문효사 하면은 위진남북조 때. 위진남북조 때는 별려문이 굉장히 성행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많이 받아들였죠. 그죠? 별려문이 뭔지 알죠? 별려문.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별려문이 성행하던 시기에 쓰여서 별려문으로 쓰여졌다. 근데 이제, 문체를 다양하게 나누고 각각 문체에 대해서 그 글을, 이런 문체 어떻고 이런 문체에 대해 문체에 대한 글을 쓴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체 얘기할 때는 문심조롱이 많이 나와요. 유여입에서 문심조롱. 자, 그 다음에는, 예, 그래서 명에 대해서 이 전체 주제는 명예인데, 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름하는 것이다. 스스로 이름하여서 그 조상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이다. 양은 뭐예요? 양은, 예, 빛날리다, 날리다, 드러내다 하는 거죠. 그죠? 선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후세에, 예, 후세에 밝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예, 선조가 되는 사람은 막불 아름다움이 좋은 점이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여기는 악이라고 읽어야 되죠, 그죠? 예, 오라고 읽으면
예, 안 되고. 그래서 예, 명이라는 뜻은 바로 좋은 점은 칭찬하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칭하지 않는 것이다. 좋은 점을 드러내고 나쁜 점은 이거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죠? 명은. 그러니까 명은 후세에 내가 그걸 보고 깨우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로 뭐요? 좋은 점을 드러내고 혹은 내가 훈계할 만한 거 그런 거 드러내는 거죠, 그죠? 예. 자, 효자, 효선지시마. 이것은 효자, 효손의 마음이고 오로지 현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제 문예에 대한 거예요. 조선시대. 박세체가 문예에 대한 건데, 어릴 때 들은 거를 기억하다. 그런 말이죠. 그죠? 기소시소문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뭐 문예에 대한 건데, 이 자체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거를 찾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앞에 다 안 봐도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예. 앞에 다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강독이 어느 정도 되면은, 실제로 시험장 가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굳이 뭐 다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막 처음부터 막 헤매. 계속 그러다가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예. 이게 동사로 쓸 때가 많아요. 뭐뭘 업으로 삼다. 업으로 삼다. 예. 문장을 업으로 삼는 자는 읽기를 좋아한다. 노장의 여러 책을. 노자장자의 여러 책을 읽기를 좋아한다. 그 기질이, 그러니까 형용사 앞에 과자가 나올 때는 주로 지나치다. 지나치게 과한 자. 그 기질이 지나치게 높은 자들은 또, 방향을 바꿔서 석시의 문에서 도를 구한다. 그러니까 석시는 뭐냐면은, 석시는 뭐예요? 석가모니. 네. 석가모니를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럼 문장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문장을 업으로 삼는 문인들이죠, 그죠? 예, 노장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문을 쭉 읽다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 공자사상을 어뜸으로 보는 파. 공자사상을 어뜸으로 봐요? 주류. 그럼 이건 이제 성리학자들이에요. 그죠? 성리학자들이에요. 성리학자들은 공자사상을 어뜸으로 봐요. 예. 근데 이제 또 일부, 아까 예를 들면은 변려문을 좋아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만당의 유미주의였어요. 유미주의를 한때 많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장의 화려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려함. 내용보다는. 내용은 그러니까 약간 공자사상에서 좀 멀어지는 거죠. 그죠? 내용을, 공자사상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류라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여기서, 공자사상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이거는. 실천적이고. 그런데 노장과 불가사상은 사유적이에요. 현실성이 없어요. 너무 이념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하냐 비판해요. 형식적으로 수사적인 이걸 비판하는 글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비판하는 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이걸. 그런데 요거 좋아하는 사람이 요걸 잘해요 또. 이렇게.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유진남북조 때는 이거 다 이 사상이 성행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정통 유가들은 이거를 주장해서 나가는데, 이거는 약간 안 좋게 본다. 이런 글이 많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기질이 지나치게 높은 자는 이게 결국은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석시는 더 윤회술이고 더 육아사상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당송의 여러 그년들이 시는 이렇다는 뜻이에요. 당송의 여러 현명한 사람들이 이렇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당송시대에 중국을 예를 들었네요. 그죠? 당송시대에. 예. 당송시대, 당나라 때는 도가사상이 성행하고 불가사상이 엄청 성행했어요. 당나라 때는. 당나라는. 근데 이제 송나라 때는 사실은 이제 성리학이 성행했는데, 이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 조대에 이르러서, 우리 조대에 이르러서 평평할 때는 김계에, 태평할 때 김계에, 근세에는 즉, 예, 장계고, 모두 면할 수 없었다. 예. 병이 이와 같음을 알다. 근데 면할 수 없었다는 건 뭐예요? 다 노장사상인가 육아사상에서 멀어져서 노장사상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죠? 예, 욕은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고 싶어 하다. 절은 뭐예요? 몰래. 어디에 달아붙으려고 하다. 우리의 학문에 몰래 달아붙으려고 했는데 끝내 예, 달아붙으려고 했다. 우리의 학문에 편성하려고 했다. 예, 그죠? 우리 학문은 여기서 이거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의 학문은. 근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는 예, 이수강, 지봉 이수강만 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끝내 해결할 수 없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편성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가 이수강만 못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은 이 사람이 다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노장사상과 그런데 일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 학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혹은 그것이 우리 학에 있어서 실제적인 공을 예. 우리 학에 있어서 실제적인 공으로서 이게 이자가 어디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뭐예요? 기견은 아주 절실하다. 예, 아주 절실한, 기견. 예, 절실하다. 하나의 절실한 견해가 하나가 없었다. 우리의 학에 있어서 우리의 학문의 신뢰 공에 있어서는, 예, 절실한 견해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의의 설화가 모두 상달체에 있었다. 예, 논의하고 말하는 거, 구상하고, 논의하고 말하는 게 모두 높은 곳에 이르는 곳에 있었다. 상달체는 뭐예요? 예, 현실이 아니라 너무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아까 노장처럼. 그리고 이는 원래 마땅이다. 그죠? 마땅하다, 당연하다, 지나치게 높아서. 마땅히 당연히 지나치게 높아서 통하지 않았다. 대개가 거의 한탄하고 아쉬울 만하다. 직역하면은 탄식할 만하다. 그죠? 우리 학에 있어서 실제적인 공어로서는 하나도 이렇게 없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너무 높은 곳이고 지나치게 높아서 소통하지 예, 못했다. 그런데 그들의 아주 예, 타견은 뛰어나고 예, 얽매임이 없는 자, 그들의 타견하고 예, 뛰어나고 얽매임, 예, 타견 뭐뭐 연하면은 그러하다, 뭐뭐 그러하다, 탁하다 이렇게 예, 대개 이택당 예, 아마도 이택당 식호일까? 약간 그런 느낌. 예, 우뚝 솟아서 얽매임이 없는 자는 예, 택당 이식, 그죠? 예, 그럼 이 사람을 가장 칭찬하는 거죠, 지금, 그죠? 네. 여기서. 이 대개는 대개 어떻다 있고 앞에 글을 해서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한자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해석해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예. 대개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할 때도 있어요. 기초입두. 이건 처음 시작할 때라는 뜻이에요. 예. 오로지, 뭐뭐에 오로지 전념했다는 거죠. 그죠? 경서 훈고에 오로지 전념하고 또 파염지, 파는 매우 꽤. 그죠? 염지는 손가락을 물들이다. 정주의 책에 손가락을 꽤 물들였다. 정주의 책에 많이, 많이 손을 댔다. 그 책을 조금 많이 봤다. 그 말이죠. 그죠? 예. 택당 이식은, 예, 대개, 이건 대개네, 그죠? 예, 입문 초기에는 경서 훈고에 집중하고, 경서는 육아의 책이에요. 그죠? 육아. 훈고 학문도
훈고는 이제 한나라 때 많이 성행했는데 주로 이제 경전을 이제 정리할 때 훈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정주는 주희,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성리학의 대가. 그죠? 네. 성리학이에요. 성리학도 결국은 육아 사상이에요. 육아 사상 중에서 선진 육아를 약간 우주론적인 것을 합쳐진 게 송나라 때 성리학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기론,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그죠? 예. 결국 육아예요. 이 사람이 택당 이식은 처음에도 여기에 전념하고 또, 중국의 성리학의 대가 그런 책들에게도 많이 손을 댔다. 그 말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저 사람들을 막 비판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좀 다른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은, 뛰어나고, 얽매임이 없는 게가 뭐냐. 뛰어나고 얽매임이 해당하는 문장과 배움의 대상을 삼은 것은 두 가지를 써라. 그 뭐예요? 경서 훈고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써야 되네. 그죠? 대상으로 삼은 두 가지를 한자로 써라. 두 가지. 요거를 여기 써야 되네, 요거. 전제, 경서, 훈고, 상,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염지어, 파염지어, 정주서까지 써야 되네. 그냥 이렇게만 쓰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일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학습계 작성 방법에 따라 설치해요. 여기 이제 단어의 짜임이에요. 그죠? 단어 짜임. 단어 짜임도 이게 한 문제씩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도 나왔었죠? 왜 나왔었죠? 그죠?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걸 바르게 풀이하고 이해할 수 있다. 스님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이게 늘 한 번씩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죠? 네. 건전한 가치관과 바른 진술을 함양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요 정도는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과서 문장에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군자는 다른 사람의 선한 점을 칭찬하길 좋아하고, 소인은 다른 사람의 불선을, 나타내는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런 문장들은 교육과정에 있어요. 교육과정에. 한자 의의 조어 방법을 이해하고 한문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글의 주제를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나 핵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한 문장을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핵심 사상을 찾아봄으로써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짜임은 뭐 대부분 좀 쉽죠, 그죠? 짜임은, 단의 짜임은 술먹관계, 수식관계, 나이죠. 병렬관계, 거기 뭐 병렬관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선인들의 수기의 자세. 기억에 해당하는 말을 수업 내용을 참고해서 써라.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까 뭐였냐면은, 기억이,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이게 이제 교육과정을 많이 본 사람은 대충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또 고민할 수 있죠. 그죠?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 찾고, 청명. 그래, 갈로에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를 수업자료에서, 반복돼버렸네. 그러니까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업자를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이것도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나를 수양하는 방법이다. 처음에 남을 칭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를 나무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남을 나무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나무라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나를 꾸짖는 거는 어떻게 꾸짖죠? 다른 사람을 꾸짖는 마음으로. 그죠? 타인을 꾸짖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아니는, 여기서 도자가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죠? 이게 말하듯이 있죠. 여기서. 그죠? 나의 좋은 점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고, 나의 악한 점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그리고 뭐예요? 나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비록 지우는 지극히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지우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나무래면 분명해진다. 나무랄 때는 아주 분명하다는 라 거죠. 근데 비록 청명하더라도 자기를 용서하게 되면은
뭐요? 바보스러워진다. 어두워진다는 거죠. 자기를 자꾸 용서해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예, 이렇게. 여기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잠깐 보도록 할게요. 2015 교육과정에, 이게 성취 기준 해설. 예, 성취 기준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바르게 풀이하고, 예,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문의 독해, 성취 1회 영역이 5개 있잖아요. 그죠? 한문의 독해, 성취 기준은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에 대한, 성취 기준 해설이 있어요. 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단문, 산문, 한시 등에 나타나는 단어나 구절에 있던 문장이나 단문, 문단의 의미,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그리고 문체와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내용을 바르게 위해서는 글을 구성하는 단어, 구절, 문장, 그리고 식구를 먼저 알아야 된다. 글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똑같지는 않은데, 글의 주제를 바르게 위해서는 이런 내용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나 핵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네. 이상하죠? 글의 주제가 표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글의 내용으로부터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할 수 있지만, 글의 주제가 글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글의 전체적으로 내용부터 그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하거나 제목이나 핵심어 지연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해하면 저거 답을 쓸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교사학습 방법. 예, 그래서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명언, 명구 속의 핵심 창의자, 학습 문장 속의 핵심 단어를 주제로 파악하며 선의들의 지원을 정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한 개별 또는 모든 발표를 통해서 상호간의 가치관 차이를 할 수 있고, 선의들의 인간관. 이거는 뭐,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된 게 아니고, 아까 그게 더 관련되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에는, 중학교 한문 교육과정에 따라 교사가 작성한 교사학습의 일부 학습지다. 학습문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전을 찾을 수 있다. 자전 찾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한자의 짜임 찾고 분리할 수 있다.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왔어요. 자전 찾는 방법하고 한자의 짜임, 그 다음에 만들어진 원리. 그죠? 3가지죠. 그죠? 3가지. 네. 아이고. 이건 쉬운 거예요. 이것도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그죠? 교과서에 상선약수. 예. 고진감래. 고생이 닿으면은, 쓸쓸함이 닿으면은 단계 온다라는 거하고,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그죠? 예.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걸 잘하고, 그렇지만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래서 이거는 오라고 읽어야 되죠. 그죠? 네.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수색인, 이거는 부수색인. 부수가 그런 명이고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하다. 이거는 음이 물이고 한자가 물인 한자. 이거는 이거는 어문색인이 아니고, 네. 음으로 한자 찾기. 그죠? 음문색인 이렇게 되겠는데. 음이 물이고 한자가 물인 거. 근데 음이 물이고 한자가 물인 거는, 이거는 음훈은 아니잖아. 이거는. 네. 이건 음훈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답을 음훈으로 찾기 했는데, 이게 음훈이 되버리는 거는 음과 뜻이잖아. 이게 뜻은 아니잖아, 이게. 음이 물이고, 그러니까 음으로 찾기인데,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오늘 자음색인? 부수색인? 부수색인, 총행색인, 하고, 이게 뭐지? 이게 2개가 겹쳐 나와버렸네? 뭐가 이상하네, 그지? 네, 네. 이거 밑에 거 잘못된, 뭐지? 음으로, 오늘 교과서 할 때 나오는 것 같아, 거기. 보니까.
이거는 이런 건 교과서에 달라요. 부수색인, 총액색인, 예, 총액색인 하고, 음운색인은 아니야, 이게 보니까. 음운색이 아니고, 음으로, 음이 물이고 한자가 물인 거. 음으로, 음과 모양으로 찾기. 그지? 음과 모양으로 찾기. 음과 모양으로 찾기야. 요거는 중복에서 나와버렸네. 음운이 아니고, 음과 모양으로 찾기. 그 다음에, 기억리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고 관료 안에 디귿에 들어갈 수업자를 참고해서 읽고 그 다음에 리얼에 들어갈 말. 아까 그거 뭐 획수자는 8이죠, 그죠? 이거 8.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5로 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자료 중에 뭐가 하나 없어졌네. 이게 없어졌네. 밑에 이거 그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분류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사라져버렸네. 어머나. 빠졌구나.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다 여기 저기 해설에만 나와 있구나. 고자는 이게 형성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위에는 풀이에요. 풀, 이거. 풀. 그 다음에 이거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 풀이 아마 이거를 쓰다라는 게 있죠, 그죠? 풀. 그래서 이거 의미고 이거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위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지사지. 위라는 거를.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양 있고, 뭐 밑에는 이제 변형이 됐는데, 이게 말씀원이 두 개를 그렇게 막 바꿨었다 그래요. 그래서 양과 두 개의 합쳐져서 이거 좋다란 뜻이에요.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물은 상형이죠, 그죠? 물은 네. 상형이고, 그 다음에 이는 요거는 벼고, 요거는 칼이죠, 그죠? 칼. 벼를 베어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뜻과 뜻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 모양과 모양이 합쳐져서 모양. 이게 나무예요. 모양 두 개 합쳐서요. 그러면 이게 숲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뜻. 모양과 모양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이 될 때, 혹은 뜻과 뜻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이 됐을 때, 이런 거를 회의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는 이제 이게 눈이에요. 눈에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리고 원래는 이 뜻이 이게 감독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감독한다는 것에서 나중에는 위에 것이 사라져버리고 여러 사람만 나타낸 거 됐어요. 사람. 이게 이렇게 되면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모여서 무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회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요거는 이제 기출로 보는 논명인데, 다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네.